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성면은 신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데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면 제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 성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연 학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성면 천장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성면이란 무엇이고 또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면은 뭐 우리들이 이제는 대부분 좀 이렇게 그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성면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내구성도 강하고 그다음에 불에 잘 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건축 자재에 많이 사용해 왔어요. 한 3,000여 가지 물품에 이제 그 성면이 이제 네. 사용돼 왔다로 이제 알려져 왔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면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건축 자재는 슬레이트거든요. 예, 지붕으로 네, 네. 사용했던 슬레이트 지붕이고, 그 이외에 이제 사실 이제 그 시멘트와 섞어 합주 성형했던 어떤 밤라이트 패널이라든지 또 실내 뭐 천장에 내장재로 쓰는 텍스타일 같은 것들. 이게 성면이 거의 다 함유되는 그런 건축 자재입니다. 심지어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실험실에 보면은 이제 실험을 할 때 찌는 장갑, 방염 장갑이 있거든요. 네. 이 방염 장갑도 성면 중에 이제 백성면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이제 성면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뭐 방직 기술로 천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실 불에 잘 타지 않다 보니까 방화복이라든지 방염복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네. 그 입었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제 예전에 이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죠. 이분도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사실 체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흉막 섬유증이라든지 폐섬유화 등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됐었고, 일부 이제 성면이 이제 내부에 이제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성면이 위험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거죠. 실제 자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발병할 때까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면 같은 경우는 성면과 비슷한 어떤 그런 유리섬유라고 있거든요. 유리섬유는 사실 이제 입자가 성면보다 입자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면 뭐 금세 피부가 이제 따갑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성면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제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일체 성면을 사용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났지만 2009년도부터 이제 성면 사용을 금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후속적으로 이제 성면 피해 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돼서 이제 제정이 돼서 2012년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건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성면을 사용할 때 성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면 안전관리법도 이제 제정을 해서 2014년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에 지어졌던 건축물 중에 성면 사용했던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학교가 또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부가 성면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 성면 철거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현재 경북 지역 학교의 성면 실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든 경제부흥 시대 그 이후로 지나면서 이제 초가 지붕을 뜯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입고 그다음에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건축물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학교들이 굉장히 이제 그 현대식으로 많이 지어졌는데 그게 현대식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성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 최근에 이제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제 성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제 그 성면에 대한 문제점, 학교 성면에 대한 문제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비로소 이제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어떤 성면 제거 사업에 대한 대책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제 그 2025년까지 완전히 전국에 있는 모든 성면 학교의 어떤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그 주관이 돼가지고 성면 제거 사업을 쭉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제 성면 학교에서 이제 성면 제거 사업을 했다든지 뭐 성면 자체가 없는 어떤 무성면 학교라고 그러죠. 이런 학교는 전체 이제 1,432곳 중에서 이제 그 60.5%가 무성면 학교로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또 면적으로 보면은 262만 9천 제곱평방미터 중에서 한 그 197만 제곱평방미터 한 74.9% 정도 하면 제거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이제 전체 면적의 한 81.7% 정도까지 완전히 성면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거 작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쨌든 지속이 될 네, 텐데 맞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제거 작업 속도가 느리다라는 불만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초중 고등학교 대부분 초등학교도 많고 하는데 네. 그 요즘은 이제 학부모들이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이제 성면 제거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고 제거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 가지고 뭐 공사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공사 기간 방법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지를 다 하고 이제 사실 학부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주관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죠.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어떤 이제 보호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졸업하면은 이제 좀 성면 제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좀 방학 기간에 해라. 또는 뭐 좀 더 이제 좋은 어떤 업체가 선정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역시나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은 방학 기간 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성면 제거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경북교육청은 그보다 2년 빠른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자님은 2025년까지 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이제 그 22일 날 성면 제거 그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발표하고 있는 2027년보다 2년 단축해서 2025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일단은 그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도교육청은 이제 그 3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투입해서 2025년 단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이제 2025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추진합니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95개 교 본 예산에 280억 원 편성해 가지고 이제 했고 또 이제 9월이나 그때 일례 추경을 통해 가지고 33개 교에 들어갈 수 있는 9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총 128곳에 대한 성면을 17만 8천 제곱평방미터에 대한 성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 도내 이제 성면 제거 그 율을 보면 전체 성면 면적이 이제 한 263만 제곱평방미터쯤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 74.9% 정도가 성면이 제거됐어요. 제거율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높은 상황이고 무성면 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60.5%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28곳이 이제 그 성면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은 성면 제거율은 와서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81.7%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성면 보유 그 학교를 보면은 197개 학교가 이제 그 성면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학교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 300제곱평방미터 이하 좀 소규모 어떤 그 성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제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 지역인데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91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그 55개 학교가 이제 성면 제거 완료됐고요. 올해 여름 방학에 뭐 영가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성면 제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제거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그 환경운동연합이죠. 이제 뭐 포항이나 경주나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운동연합 이제 그 환경단체들이 이제 지난달 15일
이게 발표를 했는데요. 경북 지역 학교 성면 현황 또는 이제 뭐 조사 보고 발표도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좀 심각한 어떤 실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좀 조속한 대책도 마련하고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이날 그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경북도 내 유치원과 기타 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학교 중에 41%인 681개 학교에서 여전히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통계하고 조금 다르죠. 네. 이 중에 유치원이 이제 199개고 초등학교가 264개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 54%, 초등학교 52%는 아직까지 성면이 남아있는 학교로 나타나 있고 또 그 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학교에 성면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지금 그 조사한 어떤 성면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 성면 지도가 없는 어떤 그런 학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 성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양 작업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보양을 하고 뭐 이 성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작업장에서 그다음에 또 이 모니터링 단의 어떤 그런 뭐 감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안전 관리자들이 좀 한 사람인 경우 이런 것도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성면을 제거해가지고 임시로 이제 야적했던 운동장에 야적하거든요. 야적한 이후에 다시 이제 치운 이후에 그대로 그 성면이 그 잔재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 경우 또 이제 성면 제거 작업하고 난 뒤에 천장에 뭐 그 시스템 에어컨 위에 이제 성면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후속적 작업 제대로 안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내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해체 과정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실제로 학교 성면 노출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이미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이제 2015년부터 경북도 교육청이 학교에 이제 성면 제거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올해 5월 기준으로 이제 전체 980교의 성면이 제거됐는데 아직까지 절반이 가까운 이제 그 학교가 여전히 성면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면에 장기간 노출되면은 이제 발병할 수 있는 암이 성면암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이게 악성 종파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인데 서울 아산병원 발표에 따르면은 이 이제 암은 발병 후에 한 1, 2년 만에 그 사망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암으로 이제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1년에 이제 성면 노출에 의해서 성면 질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제 법이 정해졌는데 성면 피해 구제법이죠.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 따라 가지고 이제 성면 피해자라고 분류되어 있는 분이 지금 6,102명인데 이미 아마 그때 이제 피해자로 그 지정된 당시에 또 그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이제 한 성면 피해 세 분 중에 한 명이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사망하는 높은 치명률이다. 그래서 치명률이 사망률이 한 30%가 넘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 의해서 가지고 어떤 그런 성면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통계에 보면 성면 피해 교사가 이제 18명이 나왔어요. 예, 물론 이제 교수도 있어서 대학 교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초중학교의 어떤 교사로 이제 판명이 됐고 성면 피해 연령별로 보면은 또 이제 10대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도 13건이 있고, 보통 30대와 40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40대가 129건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장기간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그 성면이 몸속에 침투됐다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발병을 한다. 이런 어떤 통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사실 또 이제 성면 질환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 성면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의학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후두암이라든지 난수암 환자까지 포함하면은 성면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숫자는 환자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19살 난 어떤 그런 청소년이 이제 악성 피종에 이제 걸렸는데 이 친구는 사실 뭐 역학 조사를 다 했는데 어떻든 이제 학교에서
그 성면이 노출됐다 가능성이 컸고 이 친구가 다니던 학교에 여전히 또 성면이 검출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언젠간 성면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날 수 있는 거네요. 예,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네, 성면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나 보상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면 피해 구제법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부터 이제 그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면 피해 구제법이 이제 세경이 와서 성면 질환자의 국가가 일정 정도의 좀 치료비,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그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분석을 했어요. 네. 보는데 2018년 2월까지 7년 동안 성면 피해 구제법에 구제를 받은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당시 이제 직업 인정자들 중에서도 교사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이제 전체 이제 아까 말씀 18명이 됐고 이 중에는 이제 악성 중피종이 12명, 아까 계속했던 성면암이죠. 이제 12명이 됐고 성면폐증이 6명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들 교사 같은 경우는 그 평균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들이 한 28년 5개월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사실이 드러났고 학생들의 성면 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0대, 40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성면 노출에 대한 어떤 교육 당국의 조사 광범위가 제대로 또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장기간 잠복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성면 피해 노출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면 피해 구제법에서 구제받기가 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성면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문제를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소재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분들이 폐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최근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조리사, 네. 영양사, 조리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첫 사례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소재 한 학교에 어떤 그런 조리실 근무했던 조리원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시 지부가 이제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이제 처음인데 그동안 이런 어떤 그런 종사자들이 역시 이제 514명이나 되는 어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게 조리실이 보면은 뜨거운 열기가 계속 나고 또 이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이제 뭐 불에 탄 어떤 그런 네. 뭐 소음이라든지 그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제 폐하고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담당했던 노무사 이제 따르면은 이분들이 하루 평균 이제 담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 1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1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는 급식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잖아요. 네. 뭐 뜨거운 물에 데인다든지 불에 데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 응답자의 한 80% 가까이가 이런 사건 사고에 노출돼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산업재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사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쭉 이야기했던 학교의 성면 문제는 굉장히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공사장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수업 그 교실과의 어쨌든 차단,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어떤 그런 방음 장치라 음압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양 장치라든지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공사 일지라든지 공사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이웃 주민들과 그런 어떤 성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